마포인이 만난 사람,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마포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오경환 시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 의원님을 모시고 마포 농수산물 시장 그리고 상암동 롯데호텔 건립 부지 현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에서 위탁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마포 농수산물 시장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운영 해지를 공식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마포 농수산물 시장 운영권을 회수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월 23일이죠. 서울시 경기진흥본부에서 마포구로 네. 운영권 네. 갱신 불가와 관련된 공문이 내려갔고요. 그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설 노후화입니다. 현재 안전등급 C등급인데요. 98년 개장 이후로 크게 시설 개선이 없었죠. 그리고 이가 쓰레기 하치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집안 침하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네, 상당히 진행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시설 현대화 부분이 제일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의 변화입니다. 아시겠지만 월드컵 경기장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 있고 DMC의 방송사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자 이런 네.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포구의 위탁 능력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그 시설 투자가 좀 미비했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방법들을 제대로 좀 제시하지 못한 네. 운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이 결부돼서 서울시에서 이제 직접 개입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양재동에 있는 양곡도무의 시장을 네. 이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 대상지 후보 중에 하나가 또 마포 농산물 시장이거든요. 뭐 그런 시에서 봤을 때는 그런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거반 철회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냈고요. 양곡시장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네. 이전 문제가 나왔고 그게 이제 마포 농산물 시장으로 올지 강서 농산물 시장으로 갈지 그런 용역 보고서를 받아봐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개 업체에서 46개 업체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46개 업체가 그 지역의 상권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서 그 지역을 떠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아마 어렵지 않겠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별도의 용역 계획이 나간 상태고요. 네. 그 결과가 나오면은 양곡 시장의 상인들과 구체적인 협의가 좀 더 진행되겠지요. 네. 거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마포 농수산물 시장 운영을 마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산 규모가 큰 서울시에서 운영하여 시장 규모 확대와 현대화를 그리고 상권 활성화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기대감으로 서울시에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주장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보시는지요? 네. 상인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고요. 총회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상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영업권, 네. 계약이 승계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승계되는 걸로 제가 확인했고 또 네. 서울시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네. 문제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운영이 시에서 하는 게 좋으냐 구에서 하는 게 좋으냐 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시장을 활성화시켜달라, 시장을 현대화시켜달라 네. 뭐 이런 요구가 강한 거죠. 네.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규모와 재정 여건과 네. 운영 능력을 봤을 때 시에서 하는 것도 좋다. 뭐 일부 그런 의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인데 서울시에서도 그 임차료를 수년간 받으면서 98년부터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17년인데 그런 받으면서 현대화에 좀 미흡했던 서울시도 잘못도 있는 것이죠. 막 구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상인들의 그런 주장을 하는 배경으로는 농수산물 시장 운영에 발생되는 수익이 시장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에 투자되지 못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상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실제 서울시의 운영권 회수에 상인들이 협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협조적이었을 때 주민들의 반응하고 또 다르고 구 집행부하고 반응하고 다른데 오 의원님의 개인 견해를 한번 여쭤볼게요.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는 뭐 누가 운영권을 가지느냐는 문제보다는 네. 시설 현대화와 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더 많고 뭐 기존에 이제 구랑 쭉 해왔기 때문에 네. 구랑 하는 것도 좋다. 아니면 뭐 시랑 해도 좋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하죠. 네. 통일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정책을 나오면은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조종하는 역할이 우리 오 의원님 같은 분이 하시는 것이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 집행부와 구 의회에서는 오늘 10일 의회 정례회의가 열리면서 구민들의 일자리 및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의안, 촉구 결의안 등 여러 가지 자유 발언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마포구에서 운영해야 한다면은 오 의원께서는 그런 주장들이 합리적이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또 동조하실 생각은 계신지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 마포구가 운영하는 게 구 재정에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핵심은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어쨌든 서울시 시설을 마포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계기를 해서 마포구가 시설 현대화와 관련된 계획,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 운영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문제 이런 부분들만 종합적으로 해결된다면은 저는 구가 충분히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영권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제대로 내어놓지 못하고 그것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그 시와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마포구 기획경제국장, 그다음에 시설공단의 홍성한 이사장, 그다음에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의 민생경제과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문제 현황은 다 파악을 했고요. 구에서 마포 농수산물 시장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사자가 모여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운영권의 문제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홍성환 이사장님하고 뭐 어쨌든 대화를 하셨다는데 현황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통화하기로는 현황 파악이 좀 미흡한 것 같던데. 정확하게 실상은 알고 계시고요. 시가 회수하려는 의도, 배경 같은 건 정확히 이해를 하셨고 지금 단순히 농산물 시장 상태를 현대화한다는 것보다는 그 현대화 더불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의 메카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류 문화, 음식 문화의 메카를 만들어 보자. 그런 구상도 저도 가지고 있고 홍성한 이사장도 갖고 있고 구도 그런 계획을 일부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농수산물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서 뭐 관광이나 또 그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에 더 보다 큰 역할을 하기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는. 구도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시도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월드컵 경기장 DMC. 그래서 여기를 좀 더 현대화된 시설을 만들어서 시 수익 규모, 구획 수익 규모를 늘려보자. 그게 기본적인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적합치 못하는 지적들을 또 질타들을 받고 있으니까 좀 개선하는 방향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암동의 건립 예정지인 롯데 복합 쇼핑몰이라고 그러죠.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과정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롯데 복합 쇼핑몰이 DMC 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나 면담, 뭐 토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지역 발전 요소가 있죠. 그래서 백화점과 호텔, 그다음에 문화시설, 놀이시설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에 문제가 있는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규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에서 협의가 지속되어 왔고요. 지난 5월 21일 날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의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형 할인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불허하는 조건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서울시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은 제한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대규모 할인마트. 그러니까.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백화점이 들어오고 또 상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식당가가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면은 성산동, 상암동, 망원동 주변의 식당가들은 적지 않은 또 매출의 하락이 있을 겁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의 기본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닥치는 매출의 하락이나 경쟁력의 부족에 인해 생기는 어려움은 뭐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될, 근본적인 해결은 좀 미약하겠죠. 또 그렇게 안 보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아까 10만 평방미터라면 뭐 약 3만 평 정도의 규모라면 대단한 규모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레저 뭐 문화 이런 부분들에 되면은 주변 상인들 입장에서는 외부 유입 인구가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꼭 식음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음식을 위해서 롯데 쇼핑 안에서만 다 소화를 하고 않거든요. 그렇다면 주변 상인들한테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그러고 또 직업이 많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주변에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승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역 발전 요소와 그 반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이제 건축 허가 과정에서도 내용을 살펴보겠지만은 영업 허가 과정, 그다음에 이후에 중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약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신세계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영등포 그런 데서도 음식 푸드코트 같은 데들이 차별화된 것 같고 하니까 실제 우리 자영업자들하고 좀 더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입장에서 보면은 내 거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 역할을 하셔가지고 기양에 가는 거라면 좀 빨리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빨리 들어와서 빨리 영업을 해야 또 지역 경제도 사는 거니까 좀.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 발전 요소는 더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소, 지역 상공인들에 대해서 생존권을 미치는 부분은 어떻게 보호할 건가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 접근해 왔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포구도 대형 할인마트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만 충족되면은 마포 롯데 쇼핑몰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리 오 의원께서 임기 시작하고 그 부분에도 핵심적으로 관심 사항으로 갖고 이때까지 중재하라는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롯데 관련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인사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마포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년 6.4 지방선거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는데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3년도 밥값하는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밥값하는 시의원이 선거 구호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밥값 구미 전체가 다 밥 잘 먹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포인 대표기자 김장현의 대담이었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